케빈 오시 신임 의장, FRB 의장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이제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죠. 이 케빈 오시 의장의 금융 정책의 기조는 말 아끼고 시장 스스로 판단에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폐지를 했다라는 거. 그린스펀 시절로 돌아간다는 그런 뉘앙스랄까 그런 느낌을 주죠. 이런 것들이. 케빈 오시 의장도 FRB 개혁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조직을 슬림화하고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기가 쉽고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5가지 정도를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FRB 개혁 관련해서. 그러신 케빈 오시 의장의 금융정책의 향방은 이 대체적 지표를 과연 어느 정도로 축소할 건지 하고 금리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 건지 이 2가지가 방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부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FRB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달에 케빈 오시 신임 FRB 의장이 취임을 했죠. 그래서 새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케빈 오시 의장의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FRB 개혁을 내세우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케빈 오시 의장의 어떤 금융정책의 철학이라 할까 기조 그리고 FRB 개혁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오시 신임 의장 FRB 의장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한번 공개시장 회의를 개최를 했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었죠. 오시 의장이 지금 이제 FRB 개혁을 지금 내세우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케빈 오시 의장의 금융 정책의 기본 철학 또는 정책 기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금융 정책의 어떤 기본 철학이라 할까요? 하면은 일종의 이제 매파죠. 정통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자유를 더욱 중시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죠.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이제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죠. FRB의 정책 목표는 2가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2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케빈 오시 의장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물가 안정에 더욱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특징으로는 이렇게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 하고 권한 축소. 지금 현재 FRB가 지나치게 그 권한이 지금 비대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FRB가 권한을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 권한이 커지면은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AI 혁명, 생산성 향상, 에너지 가격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된다. AI 혁명 현재 지금 아주 뭐라 할까요?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또 AI 혁명을 해서 생산성 향상이 이제 크게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일단 휴전 내지는 종전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지금 이제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탈탄소 사회 실현에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에너지 가격이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수요 감소로 인해서 하락세를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AI 혁명, 생산성 향상, 에너지 가격 안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 증가 를 야기한다. 수요 대비 공급 증가를 야기를 하고 따라서 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케빈 오시 의장의 금융정책 기본 철학은 3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케빈 오시 의장의 금융 정책의 기조는 말 아끼고 시장 스스로 판단에 맡겨라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냐면 사전 예고제를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 사전 예고제를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또 이걸 도입을 했던 사람은 그 버냉키 의장이거든요.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버냉키 의장 전에 그 FRB 의장은 그린스펀 의장이었죠. 그린스펀 의장은 어땠습니까?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의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마에스트로라고 불렸죠. 그 이제 FOMC 공개시장 회의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린스펀 의장 때는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그냥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올린다 하면 다 그냥 찬성, 내린다 하면 또 찬성, 이런 식으로 꼭 거의 거수기 그 형태였죠. 그런데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린스펀 의장과 같은 그런 이제 이른바 마에스트로식의 1인 독단적인 그 어떤 정책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수결제로 좀 전환하자. 동시에 이제 시장과의 대화, 소통이 중요하다. 그린스펀 의장의 경우에는 시장과의 소통을 안 했거든요. 깜짝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버닝키 의장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시장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전 예고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앞으로 FRB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전망에 따라서 그 정책을 결정할 거야라는 식의 이제 사전 예고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도입을 했죠. 그걸 이제 버닝키 의장이 도입을 했고, 그 이제 앨런 여자 FRB 의장이었죠. 앨런 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있었죠. 이 세 사람이 이제 이런 게 버닝키 의장의 어떤 이제 금융정책 기조를 따라서 해왔다가 케빈 루시 의장이 이제 사전 예고제를 폐지를 한다. 시장과 이제 굳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가서 무슨 FRB의 이제 과외 선생 역할도 종료를 해라. 어디 가서 뭐 이렇게 FRB 의장이 강연을 한다든지, FRB의 그 금통위원이 어디가 밖에 나가서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보고서를 이렇게 낸다든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모두 다 이렇게 시장이 알아서 그냥 스스로 판단해 갖고 결정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권한이 FRB가 지나치게 시장에 간섭을 한다, 개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케빈 로시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폐지를 했다라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뭘 의미합니까? 그린스펀 시절로 돌아간다는 그런 뉘앙스랄까, 그런 느낌을 주죠. 이런 것들이 그린스펀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RB는 그냥 딱 결론만 내고 결론만 말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금융기관이든 투자자들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괜히 끼어들지 말아라. 그다음에 굳이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중립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 철학과 기조,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FRB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케빈 로시 신임 의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혁의 필요성은 조직의 슬림함, 투명성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이제 조직의 슬림함, 투명성 누가 한번 떠들었죠. 케빈 로시 이전에 한번 떠든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할 때 이른바 정부 효율화성 이제 장관을 했던 그 일론 머스크 씨가 있죠. 일론 머스크 씨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론 머스크 씨가 이제 정부 효율화상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라 할까요? 실패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케빈 로시 의장도 FRB 개혁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조직을 슬림화하고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기가 쉽고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려면 조직을 이제 슬림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결론만 이야기해라.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5가지 정도를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FRB 개혁 관련해서. 첫째는 이제 소통 방식을 개편을 하는데, 점도표 금리 전망 개편. FRB가 이제 금융정책 회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발표 자료에 이제 각 18명 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의 금리 전망치를 발표를 하죠. 그러면 그걸 이제 점으로 딱딱딱 찍어서 2026년, 2027년, 28년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전망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 없애라. 쓸데없는 짓거리다. 그냥 이렇게 금리 전망은 그냥 시장이 알아서 전망하도록 하지, 굳이 FRB가 그걸 나서가지고 금리 전망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필요 없다. 그걸 없애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한다. 이제 케빈 로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했던 것, 그다음에 FRB를 떠났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퀀티터티브 이징, 양적 확대책이었죠. 서프라임 론 사태 나고 2007년, 2008년, 9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전되면서 2010년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양적 확대책을 시행을 했죠. 양적 확대책을 시행한 건 뭡니까? FRB가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을 떠받쳐주는 거죠. 정부가 이제 국채를 확 부직어서 막 남발해서 발행하는 것을 싹 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주택담보증권 같은 것도 싹 사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시장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시장을 조정을 하는 거죠.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과의 독립성을 침해를 하죠. 그 국채를 확 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재정 자율이나 재정 규율이 이게 떨어지겠죠. 그냥 빚을 막 내서 써도 돼. 국채를 막 찍어내가지고 빚 땡겨서 써도 돼. FRB가 다 사주고 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를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아마 2010년인가 아마 이렇게 물러났을 거예요. FRB 금융정책위원이었는데 물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FRB가 재정에 간섭하지 말아라. 시장에도 간섭하지 말고 정부 재정에도 간섭하지 마라. 재정에 간섭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정부가 됐건 중앙은행인 FRB가 재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국채를 막 사재낀다든지 막 대량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재정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때 정권의 어떤 압력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FRB 자체도 이제 대차제표가 커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관리해야 되냐? 관리하면 조직이 설립할 수가 없죠.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스의 다변화. FRB가 지금 이제 금융 정책을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든지 어떤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좀 더 다양화시켜서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뭐라 할까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뭐 예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소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데이터 소스를 좀 더 다변화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지금 뭐 FRB가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능한 데이터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말은 데이터 소스로 다변화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가용 가능한 데이터 이상의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전과 획기적으로 다른 어떤 결과를 내기는 거의 힘들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요건 뭐 그냥 이제 신임 의장이 됐으니 한번 뭔가 행세치레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다음에 이제 AI 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면 노동시장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건데 그 금융정책을 금리라든지 이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AI 혁명인 노동시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측정 방법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뭐 이건 데이터 소스 다변화하고도 좀 어느 정도 중첩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인플레 측정하는데 주로 뭘 이용합니까? 소비자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있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케비노시 의장이 이제 말하는 게 소비자 물가나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이렇게 후행 지표다. 데이터가 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현재나 앞으로의 그 인플레를 평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니 속보성이나 그런 예측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정확성이나 또는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인플레 측정 방법을 한번 다시 모색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한 게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그 소비자 물가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렇게 산정할 때 물가 상승률이 품목이 있건데 뭐 1000개가 있다면 1000개 중에 한 20, 30개가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높은 품목이 있고 상위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품목이 한 20, 30개 있고 가장 또 물가 하락이나 물가 상승률이 낮은 하위 품목 한 20, 30개가 있고 그러면 이 상위 20, 30개 하위 30개를 뺀 이 나머지 중간치를 가지고 물가 인플레 소비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케비노시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지 이것이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뭐 인플레 압력을 또는 인플레 같은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논란의 소지가 커요. 그 뒤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비노시 의장이 이제 금융정책은 뭐 매파주의다. 그래서 물가 안정의 방점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FRB가 쓸데없는 그냥 시장에 맡겨라. FRB는 최소한도로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을 이렇게 뭐 이런 정도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혁 중에서 18명의 이제 FRB 의원들이 2026년, 27년, 28년 그 다음에 장기 해가지고 이제 금리 FRB의 기준금리를 전망을 한다. 이게 각자 전망을 해서 이제 전망치를 이렇게 찍어내는 이런 도트 그래프를 그려서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6월달에 이게 발표한 그 그래프죠. 근데 이런 거 할 필요 있냐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할 필요 있냐라고 말했는데 하여튼 뭐 FRB가 뭐 6월달에도 이 도트 그래프를 발표를 했어요. 뭐 개편을 하든지 어떻게든 좀 해봐라라고 말을 했지만 뭐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이걸 없애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바꾸든지 뭐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이제 그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FRB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이 금통위원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참고 지표가 되는데 이걸 없애버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한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어떤 그 시장의 안정성이나 금융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는 그린스펀 의장이 개인 독단적으로 그냥 거의 다 금리를 결정했어요. 회의하면 딱 혼자 금리를 딱 와가지고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뭐 0.25%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서 3.75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그 금융위원들은 전부 그냥 거수기에 불과했어요. 아무도 그냥 말도 못하고 꼼짝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거 발표할 때에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설명이나 가이던스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그냥 탁 해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시장이 이게 금리를 안 올릴 거다 이번에는 했는데 팍 올리면은 충격이죠. 쇼크를 받죠. 뭐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냉키 의장 때부터는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식의 전망치를 발표를 해줌으로 인해서 FRB가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전망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바뀌죠. 바뀌는데 어떤 뭐 이렇게 그때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시장에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 형태로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게 나은지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빈 로시 의장이 FRB가 쓸데없는 짓거리 떠들지 말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결론만 말해라. 간단하게 말해라. 쓸데없는 말. 요거 이제 지난 4월 달에 지금 케빈 로시 의장이 취임하기 전에 FOMC에서 발표한 이제 발표문이고 요거 이제 케빈 로시 의장이 취임하고 난 6월 달에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보시면은 발표문이 분량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죠. 이게 굉장히 한 2배 이상 차이죠. 이게 절반 정도로 줄었죠. 지금 발표문이. 이전에는 어떤 발표문 내용이 뭐였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다.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떻다. 근데 이제 FRB의 목적은 뭐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 경제 상황과 FRB 목적을 정책적 목적을 감안했을 때 이제 FRB의 금융 정책은 그 기준 금리는 3.5에서 3.75로 정한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양적 확대책이든 양적 축소책이든 뭐 기타 등등의 정책은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융 정책을 놓고 그다음에 이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FRB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이렇게 고려를 하겠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그 금융 정책을 금리 같은 걸 결정하는데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고 하는 것들을 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케빈 로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이렇게 발표한 발표문을 보면 요거 이제 전체 18명인가요? 그게 찬반을 쭉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는 그냥 12대 0으로 이렇게 찬성했다. 그냥 표결 결과만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일일이 이름을 안 적고 그냥 표결을 했는데 12대 0으로 그냥 만장일치로 결정 났다. 12명 다 거론 안 하고 12대 0으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그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은 요거 금융 정책 결정만 딱 발표를 해서 3.5에서 3.75로 동결했다.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미국 경제 상황 현재 상황은 뭐 중동 미국 이란 전쟁 상황이 계속 이제 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고 생산성 뭐 AI 혁명이나 이런 걸로 생산성 향상이나 자본 투자가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조금 안정적인 좀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거의 변화가 없다. 현재 이제 경제 동향을 지금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목표는 2%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FRB가 계속 뭐 감시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렇게 뭐 정리한 게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보가 되겠죠. 중요한 게 성향들 금융정책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상당히 참고가 될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뭐 그 외의 것들은 뭐 이렇게 줄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치명적으로 뭐가 이렇게 정보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분량이 줄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대차 대조표도 축소를 하겠다. 점도표 없애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한다. 근데 이제 지금 FRB가 이제 양적 확대책을 통해서 보유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쭉 줄었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다시 지금 이제 미국채를 사들이면서 늘어나고 있죠. 미국채 이제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장기금리를 뭐 안정시키려고 해서 이제 국채를 사재끼고 있죠. 사재껴서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FRB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자산 규모가 한 6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 장기국채가 한 4조 한 5천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4조 6천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MBA
MBS 주택담보증권이 이제 2조 달러, 그래서 뭐 한 6조 6천억 달러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케빈 로시 의장이 이거 정치적 개입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FRB가 과도하게 자산을 보유를 하게 되면은 국채라든지 증권자산을 보유를 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조직의 슬림화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을 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게 장기금리 결정하는 것도 시장이 결정하도록 놔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유 증권자산을 축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6조 6천억 달러를 예를 들어서 4조 달러로 축소를 한다든지, 향후 뭐 3년,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4조 달러로 축소를 한다든지, 뭐 이거 이제 지금 개혁을 내부적으로 이제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발표를 하겠죠. 한두 달로 그냥 뭐 나중에 조사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지금 6조 6천억 달러 보유하는 자산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발표가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만큼 이걸 줄이느냐에 따라서 미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걸 줄인다라고 하면은 미 국채 장기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소스 다변화라든지 인플레 측정 방법을 재검토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케빈 로시 의장이 이른바 이제 그 파란색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1000종목이 있다. 소비자 물가를 계산하는 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계산하는 품목이 1000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상위 20개, 하위 20개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제 소비자 물가를 계산한다 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 주황색 선이죠. 주황색 선이고, 실제로는 이제 주황색 선인데, 이렇게 상위 뭐 몇 개 품목, 단 하위 몇십 개 품목을 뺀 이 절사 평균치를 가지고서 계산한 게 이제 이 파란색이에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파란색으로 보통 때는 거의 비슷해요. 일반 그냥 기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상승률이나 이 절사 평균으로 계산한 상승률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폭등할 때 굉장히, 이건 막 거의 뭐 9%까지 폭등을 했는데, 이 절사를 한 것은 거의 한 5% 정도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4%나 차이가 나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5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인가로 튀었죠. 4.1%인가로 튀었는데, 이 절사 평균으로 하면 2.3%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인플레 압력이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 절사 평균을 가지고 하면은. 근데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가게가, 미국 개인들이 체감하는 인플레 압력은, 소비 물가는 어떻습니까? 4.1%도 모자라죠. 체감 물가는 4.1%도 모자라죠. 그러면 과연 이 위아래를 잘라버린 절사평균이 인플레 압력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죠. 이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절사평균이 인플레를 어떻게 반영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 에 대해서 케빈 로시 시장이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근데 앞서 이제 동영상에서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 은행이 선제적인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케빈 로시 의장도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둬서 금융정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선제적인 금융정책, 금리정책이 더욱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툭 튀었으면 이게 그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사실은 필요한 때죠.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 은행의 경우처럼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때죠. 근데 6월 달에 동결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하느냐, 케빈 로시 의장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하느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의문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케빈 로시 의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뭔가 전임 이제 FRB 의장들과의 차별성을 강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의욕이 넘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장과의 소통, 시장과의 대화,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을 180도 돌려서 이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고, FRB는 필요 최소한도 결론만 던져라, 결론만 이야기해줘라, 밖에 나가서 강연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보고서도 되도록 쓰지 말고 시장 개입도 하지 말고 대차 대조표도 줄이고 해라 라는 식의 정책 노선의 방향 전환을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런 그러니까 그린스펀 의장 체제로의 회귀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과연 그것이 지금의 이런 그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금융 정책 기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6대4
정도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쪽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7대3, 심하게 말하면 7대3 정도? 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쪽. 물론 시장과의 소통은 강조하되 쓸데없는 개입, 예컨대 대차 대표, 양적 확대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재정과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도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것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케빈 로시 의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겠죠. 이런 식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외에 이제 뭐 데이터 소스라든지 인플레 측정법의 재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방법 개선이라고 해봐야 거의 말장난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기존의 그 어떤 예측성이나 정확성이나 특히 이제 예측성이 중요한데 예측을 누가 하기 싫어서 예측을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이미 일어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죠. 한 달 어떤 게 전에 일어난 것들의 데이터, 2달 전에 일어난 것들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1분기 전에 일어난 것들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당장에 또는 앞으로의 한 달 후, 2달 후, 3달 후, 6개월 후를 전망을 한다는데 예상을 하고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뭡니까? 주관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죠. 어떤 모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이미 FRB가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렇게 FRB가 그런 전망은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 예죠. 그 예측하는 나름대로 FRB가 감각적으로 예측하는 금리를 예측하는 그 예측치죠. 전망치죠. 감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자연 이자율이라든지 또는 인플레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도 추정하는 모델들 그 매크로 모델이 활용해 가지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예측성이 크게 떨어져요. 거의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는 정도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그 정도예요. 어쨌든 뭐 신임 케빈 로시 의장의 어떤 그 이제 금융 정책의 철학이죠. 그다음에 FRB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케빈 로시 의장이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뭐, 크게 뭐라 할까요? 어떤 획기적인 기조변화 금리 정책의 어떤 근데 금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라. 거기에 따라서 막 금리를 팍팍 내리려고 무리하게 막 한다든지 하면은 이건 물가 안정에 이렇게 방점을 둬서 한다라는 이른바 기본 철학, 케빈 로시 의장이 주장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기본 철학에 반대되는 거죠.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볼 사안들이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력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정치적 압력에 따라서 노출돼가지고 굴복해서 금리를 내릴 건지 물가를 무시를 하고서 이렇게 금리를 내릴 건지 아니면은 그걸 거부를 하고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조치들을 과감하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정말로 대차 대조표 조직 슬림화를 위해서 또는 정치적 중립이나 어떤 이렇게 조직 슬림화 또는 권한의 축소를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과감하게 이렇게 축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금리 정책,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관전 포인트고 나머지는 뭐 FRB 의장이 뭐 FRB 금융위원들이 뭐 이렇게 외부 강연을 뭐 덜 한다든지 보고서를 이제 덜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뭐 이렇게 어떤 정책 전환이나 변화라고 이렇게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좀 힘들고 물론 이제 시장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이제 좀 악재죠. 악재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런 케빈 로시 의장의 어떤 정책 그 이제 금융정책의 향방은 이 대차대조표를 과연 어느 정도로 축소할 건지 하고 금리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 건지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해 나갈 건지 이 두 가지가 두 가지의 방점을 둬서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